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곳의 주파수는 비밀기지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비밀 토크쇼가 되어버린 것이 완전히 온라인 무관중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죠. 네, 유계영 씨입니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봐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앞을 보셔야 합니다. 유계영이라고 합니다. 유계영 씨도 그렇고 저도 집 밖을 나가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유형의 사람들이죠. 네. 그런가요? 묻지 마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한번 잡으면. 요즘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죠. 네, 그거도 있는데 네. 할 말은 많지만 네, 하지 않겠습니다. 출간 계획을 미리 한번 짧게 스포일러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을 너무 바쁘게 내가지고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 시집은 최대한 느린 호흡으로 엮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는 중이고 산문집은 아직 한 권도 내지 않았는데 제가 원고가 다 돼서 넘기려고 생각 중인 원고가 있어서 이 다음 책은 산문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다가 참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네. 다음 시집은 40살에 낼 거야 라고 36이니까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이게 싱크가 안 맞아서 눈을 보고 해야 돼요. 여기 서너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이제 행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먹고 사는 문제. 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키워드인데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가요? 제가 상당한 식도락가여서요. 네. 먹는 거, 식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엄마의 살림에서 벗어나서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주방일을 혼자 다 해야 하는 총괄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되게 자주 먹는 타입이어서 네. 너무 자주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항상 너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가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 다음에 뭐 먹지 맨날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축생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한계점에 이르진 않았지만 사실 고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네. 완벽히 가정식 집밥을 챙겨 먹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많이 괴롭혔었는데 지금은 약간 포기한 상태여서 대충 있는 거 주워 먹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생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요 정도 벌었으면 나는 휴식을 가져야 한다. 쉴 때 쉬고 취미를 즐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의 어떤 생계 이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강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뭔가 돈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취미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전 취미도 없고 그냥 어떤 일에 휴지를 두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 3일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는 뭐 철칙이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 마인드다. 네. 나머지 날들은 그냥 네. 누워 있어요. 주로 누워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싶다 한다면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싶다 한다면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탈육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에게도 위기가 한 번씩 오고 강하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먹습니다. 먹고요. 네. 그건 더 멀리 가기 위함이다. 스스로를 속이며 타협을 하거나
하셨는데 이보전진을 위한 공부인데 네. 그쵸. 그런 빈도수를 조금 줄여나가고 싶고 근데 저도 체감하는 게 점점 더 약간 멀어지고 있는 그 감각으로부터 육식의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한 번씩 일탈이야 하고 못 참겠다 하고 먹을 때에는 조금 괴롭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괴로움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제가 먹고 나서 언제나 후회하고 그랬다는 걸. 뭐 일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비관적이어서 일이 외부에서 저를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신선하고 긴장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저는 그들을 앞지르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심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각오에 대해서 네. 언제나 태어나고 싶다. 내가 어떤 패배주의에 물들지 않고 그냥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초연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네. 웃는 돌. 만약 언젠가 돌 하나가 너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알리러 가겠니? 먹는 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로 대단한 돌도 씹어먹을 나이지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실로 범상한 돌도 씹어먹을 나이지 하고 심드렁해합니다. 나는 의적의적 씹으며 생각합니다. 사람을 녹이면 무슨 색깔일까요? 염소를 고아먹고 더 많은 염소를 위해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찰랑거리는 나의 뿔 속에 부유물이 많은데요.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너 모자 크니까 빌려줘. 너 손이 크니까 잡아줘. 그런 이야기들이 다정합니다.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위하려는 것 같았어요. 둘밖에 없었지만 저요? 제 손요? 자꾸 한 번 더 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2번씩 우는 나를 대단한 염소야 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묻는 나를 맑기도 어두운 멍청이 같으니라고 하고 걷어찹니다. 나는 마른 잔디를 의적의적 씹으며 별 뜻 없어요. 습관이에요. 부끄러워합니다. 같이 바다에 갈까? 약속하면 바다로 향하는 도중에 깨어납니다. 내일도 바다로 향하는 도중에 깨어나 첨벙거리며 혼자서 2번씩 첨벙첨벙 하면서 해변의 커다란 바위를 향해 뿔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부끄러운 습관밖에 남질 않았고 먹는 내가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 하나는 다 먹을 겁니다. 찬사와 야유를 퍼붓던 사람들 모두 나의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돌이라니 어쩌자고 그런 것을 먹으려는 거야? 죽으려는 거야? 하고 울고 있습니다. 사람을 녹이면 무슨 색깔일까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래된 돌의 기억이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부유물이 많고 투명합니다. 돌을 씹어먹는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해변에 남기로 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미소 짓는다면 저요? 저 말이에요?
혼자 열심히 쪼개지면서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족의 재구성. 아까 유경 시인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어요. 그렇지요. 네. 일단 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와 비슷한 어떤 다른 세대, 뭐 이제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하고 둘이서 사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일단 무엇일까요? 일단 위생관념이 너무 다르고요. 저는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각자 청결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아주 달라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사물이 정돈되어 있을 때 청결하다고 느껴요. 제자리에 물건들이 있을 때. 그런데 상대는 정말로 어떤 뭐랄까요, 멸균이라고 안 되고 그런 게 더 목적인. 먼지 하나 없어야 되는. 그렇죠. 어쨌든 저는 되게 깔끔하게 정돈되었지만 먼지는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반대여서 되게 깨끗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아까 문화 충격이었어요. 물건 위치는 바뀌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네요, 남편분은. 네. 뭘 주목해서 보는지가 다르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그럼 두 분이 합심하면 완전 깔끔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저희 둘이 죽이 잘 맞는 것은 또 네. 게을러 터졌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하고 저하고 그 개하고 이렇게 넷이서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의 선택이지만 그 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주 보호자이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오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 강아지가 저희 엄마와 아빠를 되게 그리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도 먹던 거 잘 주면 조금 더 잘 적응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요것만큼은 내 것이다. 혹은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 네. 틀렸어요. 그거 지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네. 마지막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은 엄청난 나태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유튜브를 그것도 약간 별로 문화적이지 않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 허송세월을 보내는 꼬락서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안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하던 거라면. 그렇죠. 그 삶의 비중에서 되게 컸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다 보이고 살고 있어요. 버닝 후. 요즘 나의 대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나와 딸과 남편으로 무더기다. 문이 열려서 문을 열고 열어야만 닫히는 것이 문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울 수 있어 좋은 나의 집. 남편의 목을 조른 손으로 바구니를 골라냈다. 같은 손으로 쌀을 씻고 흰살 생선을 구웠다. 새벽에 나 혼자 맛이 좋았다. 손이 버린 일이나 나의 전체가 나은. 딸이 연속극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사랑은 사랑이 바닥나기 전에 끝장나게 하시라. 사랑이 아직 사랑일 때 바닥나게 하시라. 죽은 생선을 움켜쥐어 본 적도 없이 끝날 딸의 볼륨 없는 사랑. 따뜻했다. 숟가락 위에 올린 흰살 생선의 살점. 양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딱 들어맞는 인간의 목. 밝은 시그널 뮤직으로 시작했다가 슬픈 사운드 트랙으로 끝나는 16회차였는데 사람이 사람 구실하며 사는 바람에 극은 탄력을 잃고 폐장 이후의 회전목마처럼
어둠의 3분을 팽팽히 잡아당기며 나와 딸과 남편이 한 집에 잠들었다. 개미가 더 큰 죽은 개미를 물고 지나가는 장면이 꿈속에서 반복되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개와 산책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 개는 위계영 시인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호두 네. 있고요. 시추. 네. 납작한 시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호두가 왜 호두인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탄생설화가 있긴 한데 네, 저도 설화까지. 뭐가 메인인지 정하진 않았는데 네. 그냥 이름을 몇 가지 후보를 두고 네. 그 아이를 만났을 때 하나씩 다 불러봤어요. 그리고 딱 쳐다보는 걸로 정했는데 그 머리통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여기가 쏙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두개골의 모양이. 그래서 그게 호두알이랑 되게 비슷해서 안성맞춤이구나. 네. 그걸로 정했죠. 네. 호두 같은 경우는 유계영 시인님을 직접 뵙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걸로 유명하죠. 이름부터 유호두 딱 써있잖아요. 딱 봐도 그 애정이 느껴져요, 이 호두에 대한. 근데 인간과 이 강아지가 말로 대화를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오히려 어떤 사람보다도 이 호두 강아지와 더 말을 잘 통한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보다 오히려. 호두와 네, 그런 때가 있다면 어느 때일까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여가지고 네. 대답이 곤란한데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면 저는 그 타인에게 네. 인간에게 구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그 언어 너머의 교감 같은 것을 동물에게 기대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조금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어떤 이 관계에 네. 어떤 목적 같은 걸 자꾸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싫어요. 동물이 진짜 위로를 준다, 뭐 우울증을 낫게 하고 이런 식의 말들도 참 전 좀 불만이 많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들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면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결여된 부분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을 조금 많이 안 갖고 싶어서 일부러 생각을 좀 안 하고요. 저는 호두의 보호자이고 그에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호두가 행복하게 있다는 사실. 네, 제가 그의 눈빛이나 몸짓 언어를 잘 알아듣고 싶은 마음은 되게 큰데 나의 무엇을 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뭔가를 인간이 못하는 뭔가를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두가 조금 그런 영특한 개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그 주 3일 일을 하고 이런 마인드잖아요. 비슷해요. 호두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산책을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네,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누워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네. 저랑 비슷해요. 이런 게 잘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함께 사는 것이니까. 네, 주에 몇 번 정도 산책해요? 하루에 한 번 하고요. 1시간 이내로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아침에 밤에나 아니면 밤에? 어느 게? 계절에 따라 좀 달라요. 계절에 따라. 걔가 좋아하는 적정 기온이 있어요. 네. 엄청 까다롭고 좀 고집스러운 아이라 조금 덥다 그러면 안 가요. 바람이 좀 거세다 그러면 안 가고요. 뭐 노면이 젖었다 안 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죠. 호두가 막 잡아 끌고 이러진 않아요. 앞장서죠. 이쪽이다 얘야 하면서 가던 길. 따라오렴. 이게 어제 간 길이야? 이러고. 여기에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난단다 하면서 내려가죠. 개와 나의 위생적인 동거. 기분은 어제를 좋아하니까 헛짓는 것이다. 냉장고에 붙여둔 포스트잇이 내일을 향해 킁킁거릴 때
너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겠지만 국 데워 먹어라 사랑한다. 이 문을 열면 네가 좋아하는 신선한 바다. 너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는 가지 않지. 밤나방이 흔드는 팔랑개비를 쫓아 바다까지 가지.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죽어버린다. 파도가 발치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가던 일처럼 파도가 해변의 무대 매너를 망치려 드는 것처럼 슬픔은 어제를 좋아하니까 뒷걸음치는 것이다. 개골창에 다 흘리고 가는 것이다. 네가 달려가 코를 박고 즐거워한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대로 한다. 먹은 것이 뱃속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해. 마음이 어제로 돌아갔는지. 아직도 너의 가장 외로운 곳에 귀라는 이웃이 망연히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말이 없는지. 너는 고개를 흔들어 그것을 확인하는지. 오늘은 깨끗하다. 모두 어제를 더 좋아하니까. 밤에 톱니바퀴가 운반에 가버리니까. 너는 오늘의 다리가 어제의 다리보다 조금 더 긴 기분을 알기에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 나는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마음을 고백하기도 한다. 잘 붙어있던 포스트잇이 툭 떨어진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돌연 뚝 떨어지는 사람처럼. 국 데워 먹어라 사랑한다. 이 문을 열면 네가 좋아하는 신선한 바다. 우리는 F층에서 만나 같은 가구에 올라가 잠든다. 개와 개 아닌 마음. 마음이 있어서 마음대로 한다. 이 부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어느 누구의 모든 사연. 이게 편집으로 돼요. 2부 코너는 어느 누구의 모든 사연인데, 네, 유경 씨께서 정해주신 오늘 그 사연은 함께 있는 중에도 왜 나는 혼자일까? 네, 맞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에도 더없이 혼자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하지 않고 속이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다 보면 외로워져요. 작가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그 기분인 거잖아요. 더욱더 집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그 기분이죠. 네, 구현주 시인님들은 그러면 이럴 때가 있나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씩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최대한 뭔가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찾으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시선이나 어떤 감각을 뺏기면 생각을 멈출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중계를 봅니다. 문제는 요즘은 스포츠 중계를 봐도 생각이 많아져요.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가끔 어떤 경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외국 그런 경기들이 확진자가 막 선수 중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다 보면 와, 지금 시대가 진짜 이 생각으로 또 빠져서 또 네.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그럼 난 오늘 집에서 못 나가는구나. 저는 그 집중을 좀 돌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감각의 자극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좀 더 강한 감각을 찾고. 네, 유경 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이 사연 보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잠을 정말 잘 못 잤었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조금 심했었는데 네. 그럴 때가 아마 내 안에 너무 많은 말들이 떠다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 페이스북 할 때는 거기에 뭐 이런저런 넋두리 일기 같은 걸 많이 썼었는데 잠 안 와서 죽겠다는 얘기를 쓰니까 모르는 분이 거기 댓글에 30대가 되면 괜찮아져요 라고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제가 20대 중후반 정도였을 텐데 그 말이 그 댓글이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화가 났어요. 뭘 한다고? 뭐 이러면서 네가 뭘 한다고 이랬는데 그런데 정말 그게 몸이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느슨해지면 뭐 잠이 온다, 피곤해서 잠이 온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요즘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참 그 머릿속에 이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에는 목소리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이상적인 상태로 가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적인 것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오는 다양한 어떤 감상들 그런 게 막 붙거든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상에 대한 희망적인 자세 같은 게 많이 무화돼요. 이게 포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고 좌절하는 거랑도 약간 다른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생활, 나의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인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그냥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잠이 좀 잘 와요. 그래서 이분에게 곧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럴 때가 지금도 가끔 있긴 있는데 예전처럼 많진 않지만 그럴 때는 뭐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스포츠 경기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누구보다 웃음에 집착하는 편이어서 제가 웃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웃긴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 뭐 시트콤 이런 웃음거리를 찾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깔깔깔 웃고 그냥 보내는 거죠. 웃을 때 말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 그쵸. 웃다 보면 이게 완전 뭔가 풀어지는? 그렇죠. 네, 뭔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전혀 힘이 안 됐어요. 이 고민에 어울리는 저의 3번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것은 아직 출간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지면이라고 밝히기는 약간 곤란하지만 네. 제가 발표한 3번의 한 구절입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길 가다 마주친 일면식 없는 자에게라도 묻고 싶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실은 질문하자는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한 절대적인 방법론이 있을 리가 없죠. 제 삶의 방향을 타인이 알고 있을 리도 없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아무나 붙잡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이쪽 주제라면 상대가 누구든 저는 언제라도 심각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없잖아요. 어서 오답을 꺼내놓으세요. 저의 오답 역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헛소리와 나의 헛소리가 마찰하는 순간 짧게나마 삶의 방법이 선명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돌머리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번쩍번쩍 튀기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다. 다 알아버린 것 같고, 내가 묻는다면 기꺼이 알려줄 것도 같다. 문제는 그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 하나는
맨정신 상태가 드문 알코올 중독자. 또 하나는 한시도 진지해질 줄 모르는 농담 중독자. 나는 그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그들을 참아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삶을 모르기로 한다.